다리가 붓고 저리고 양말만 신으면 자국이 계속 생기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파의 유도영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느 것이 고민인지 꼭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겨울만 되면 전기장판 없이는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따뜻하게 자려고 켜놓은 건데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병원에서 또 지역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잠을 못 자겠다는 겁니다. 전기장판 켜고 자는데도요. 처음엔 저도 이상했습니다. 따뜻하게 자면 당연히 잘 잘 것 같은데 왜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실까?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용 방법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은 전기장판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쓰고 계신 그대로 쓰되 딱 몇 가지만 바꾸면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밤에 자꾸 깨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만 있으면 겨울밤이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처음 며칠은 정말 좋습니다. 이불 속이 따뜻하니까 금방 잠들고 추위 걱정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73세 김영순님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추위를 많이 타셨대요. 젊었을 때부터 겨울이면 손발이 차가워서 잠들기가 어려웠고 나이 들어서는 더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전기장판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처음 1년은 정말 만족스러웠답니다. 금방 따뜻해지니까 잠드는 시간도 빨라지고 밤새 추워서 깨는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겨울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잠은 드는데 자다가 자꾸 깨는 겁니다. 화장실 가려고 깨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이 떠지더랍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길게는 1시간도 걸렸어요. 그래도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전기장판 온도를 더 올리셨습니다. 세 번째 겨울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밤에 서너 번씩 깨는 건 기본이고 깰 때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일어나면 다리가 묵직하고 아침에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낮에도 계속 졸리고 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이 모든 걸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70 넘으면 원래 잠이 안 오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사신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수면 교육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전기장판 사용 패턴을 체크해보니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이분은 저녁 8시에 전기장판을 켜고 아침 7시까지 11시간 내내 최고 온도로 유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잠드는 시간은 밤 11시쯤이니까 실제로는 잠들기 3시간 전부터 이미 침대가 뜨겁게 달궈져 있었던 거죠. 상담 후 이분은 사용 방법을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만 켜고 눈 감을 때쯤 끄는 방식으로요. 처음 며칠은 불안하셨답니다. 밤새 추울까봐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불 자체가 충분히 보온이 됐고 몸에서 나오는 연로도 충분히 따뜻했거든요. 2주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한 번 깨도 금방 다시 잠들었고요.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셨습니다. 얼굴 붓기도 많이 줄었고 낮에 졸린 느낌도 덜했습니다. 지금은 전기장판 없이도 잘 주무신답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켜고 자기 전엔 꼭 끄시는 습관이 자리 잡았거든요. 이분의 사례에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기장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너무 뜨겁게 쓴 게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계속 열이 가해지면 이 과정이 방해받는 거죠. 체온 조절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깨고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수면 연구를 보면 수면 환경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 자체가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열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혹시 지금 전기장판을 밤새 켜두고 주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잠들기 전까지만 켜고 눈 감을 때 끄는 겁니다. 처음엔 불안할 수 있지만 2주만 해보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이 수면을 방해하는 건 체온 조절 문제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피부와 관련이 있어요.
68세 정미숙님은 겨울만 되면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설쳤습니다. 특히 다리 쪽이 심했는데 긁다 보면 피부가 빨개지고 상처가 났어요. 피부과에 가면 건조증이라고 보습제를 주셨지만 바르고 나면 잠깐 나았다가 또 가려웠습니다. 이분도 전기장판을 매일 밤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몸에 바로 닿게요. 담요나 패드 없이 전기장판 위에 얇은 침대 시트만 깔고 주무셨던 겁니다. 열이 직접 피부에 전달되니까 피부 표면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했고 그게 가려움으로 이어졌던 거죠. 상담 후 이분은 두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첫째,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패드를 한 겹 깔았습니다. 둘째, 온도를 한 단계 낮췄어요. 처음엔 너무 춥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패드가 열을 적당히 완충해 주니까 피부에 직접 닿는 열이 줄었고 덕분에 가려움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밤에 긁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보습제도 예전보다 덜 발랐는데 피부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지금은 겨울에도 가려움 없이 편하게 주무신답니다. 열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수분 증발이 빨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원래 건조해지는데 거기에 열 자극까지 더해지면 가려움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긁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상처 부위는 더 예민해지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겨울만 되면 유난히 온몸이 가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전기장판 사용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전기장판이 수면을 방해하는 세 번째 이유는 다리 쪽 문제와 연결됩니다. 특히 붓기와 저림 증상이 대표적이에요. 76세 박정자님은 겨울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았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새 자고 나면 꼭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심장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 검사도 받아보셨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활 패턴을 들어보니 이분은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밤새 켜두고 주무셨습니다. 특히 발 쪽에 열이 집중적으로 가해지는 구조였어요. 한 부위에 열이 오래 머물면 그 부분의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다리 쪽으로 혈액이 몰리기 쉬운데 거기에 열 자극까지 더해지면 붓기가 심해지는 거죠. 이분은 전기장판 사용 방법을 조정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만 켜고 자는 동안에는 끄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발 쪽에 베개를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고 주무셨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아침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양말 자국도 예전처럼 깊게 남지 않았고요. 한 달 후에는 낮에도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셨습니다. 걸을 때 덜 무겁고 계단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어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발목을 만져보며 체크하시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붓기가 느껴지면 그날 밤은 전기장판을 아예 안 쓰시거든요. 이분의 사례처럼 다리 붓기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 특히 열 자극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해외 노인 건강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열 노출이 하지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말 자국이 오래 남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전기장판을 끄고 주무셔 보세요. 네 번째 이유는 다리 저림과 쥐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예요. 70세 최병호님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쥐가 나면 통증이 심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했고 그러다 보면 잠이 완전히 깨버렸어요. 쥐가 나는 이유를 찾아보니 보통 마그네슘 부족이나 수분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도 먹고 물도 충분히 마셨는데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경우도 전기장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아리 부분에 열이 직접 닿았거든요. 열 자극이 계속되면 근육과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잘 때 근육이 이완되어야 하는데 열 때문에 오히려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작은 자극에도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이분은 전기장판 온도를 낮추고 다리 아래에 얇은 이불을 한 겹 더 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종아리를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쥐가 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나지 않게 됐고요. 지금은 가끔 다리가 불편하다 싶으면 그날은 전기장판을 아예 안 쓰신답니다. 몸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신 거죠. 열자극과 신경 예민도의 관계는 유럽 노년 건강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과도한 열 환경이 야간 다리 불편함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됐어요. 밤에 다리 쪽이 먼저 불편해지시나요? 그렇다면 전기장판 온도부터 낮춰보세요. 다섯 번째 이유는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느낌 말이에요.
72세 한철수님은 밤에 자다가 가끔 가슴이 두근거려서 깨곤 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심전도 검사도 받아보셨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일 수 있다고 하셨지만 이분은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도 전기장판을 밤새 켜두고 주무셨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온도로요. 몸이 과열되면 심박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잠잘 때는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하는데 열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니까 몸이 이상 신호로 인식하는 거죠. 특히 고령자의 경우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열 자극이 계속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전기장판 사용시간을 줄였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만 켜고 눈 감을 때 끄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방 온도도 조금 낮췄습니다. 처음엔 추울까봐 걱정했는데 이불만 충분히 덮으면 괜찮았습니다. 2주쯤 지나자 밤에 두근거림이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요. 지금은 밤에 훨씬 편안하게 주무신답니다. 수면 중 심박 변화와 열 환경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과열 환경이 심장 리듬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밤에 괜히 가슴이 불편하거나 두근거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수면 환경의 온도부터 점검해 보세요. 6번째, 마지막 이유는 낮 시간의 멍함입니다. 이건 앞에 5가지가 모두 합쳐져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69세 윤명자님은 겨울만 되면 낮에 자꾸 깜빡하고 집중이 안 됐습니다. TV를 봐도 내용이 기억 안 나고 약속 시간도 자꾸 헷갈렸어요. 치매 검사도 받아보셨는데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8시간씩 주무셨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했던 겁니다. 전기장판 때문에 밤새 체온 조절이 제대로 안 됐고 얕은 잠만 반복됐어요. 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한 거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의 기억 정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낮에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이 수면 중에 일어나는데 얕은 잠만 자면 이 과정이 방해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게 됩니다. 이분은 전기장판 사용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대신 보온성 좋은 이불로 바꾸고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 일주일은 적응이 어려웠지만 2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더 맑아진 걸 느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낮에 멍한 느낌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TV 내용도 잘 기억나고 약속도 잘 챙기게 됐어요. 지금은 겨울에도 전기장판 없이 편하게 주무신답니다. 국내 노년 수면 연구에서도 수면의 질과 낮 인지 기능의 연관성이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얕은 수면이 지속되면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모두 떨어질 수 있어요. 요즘 낮에 유난히 멍해지는 시간이 늘었나요? 그렇다면 밤 수면의 질부터 점검해 보세요. 그렇다면 전기장판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사용시간입니다. 밤새 켜두지 마세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켜서 침대를 미리 데우고 눈 감을 때쯤 끄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처음엔 불안하실 수 있어요. 밤새 추울까 봐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열과 이불의 보온력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거든요. 오히려 밤새 과열되지 않으니까 더 깊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장판을 몇 시간이나 켜두고 계신가요? 8시간? 10시간? 그렇다면 오늘부터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두 번째 원칙은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전기장판 위에 바로 누우면 열이 피부에 직접 전달됩니다. 그러면 피부 건조, 가려움, 붓기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기장판과 몸 사이에 패드나 얇은 이불을 한 겹 깔면 됩니다. 이게 완충 역할을 해서 열이 적당히 분산되거든요. 따뜻함은 유지되면서도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전기장판에 바로 닿게 주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패드 한 장 깔아보세요. 세 번째 원칙은 온도 조절입니다. 최고 온도로 쓸 필요 없습니다. 중간 온도면 충분해요. 처음엔 약간 미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금방 적응됩니다. 온도가 낮으면 체온 조절도 편하고 피부 건조도 덜하고 다리 붓기도 줄어듭니다. 한 단계만 낮춰도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최고 온도로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단계만 낮춰보세요. 네 번째 원칙은 온수매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온수매트가 전기장판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용 방법이 같으면 결과도 비슷합니다. 온수매트든 전기장판이든 밤새 켜두고 최고 온도로 쓰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반대로 짧은 시간만 쓰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 둘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제품이 아니라 사용 습관입니다. 온수매트면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용 방법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5번째 원칙은 이불과 양말을 활용하는 겁니다. 전기장판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보온성 좋은 이불 하나만 제대로 갖춰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특히 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꺼운 양말보다는 얇고 통기성 좋은 면 양말이 좋아요. 발만 따뜻해도 전체적으로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이불은 충분히 따뜻한가요? 양말은 신고 주무시나요?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개선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송이자님은 3년 동안 겨울밤을 전기장판 없이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밤새 최고 온도로 켜두고 주무셨는데 해마다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몸이 무겁고 낮에는 계속 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권했지만 약은 먹고 싶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다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수면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고 거기서 전기장판 사용법을 배우셨어요.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답니다. 전기장판을 일찍 끄니까 밤에 추워서 자주 깼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이불을 한 겹 더 덮고 양말도 신고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도 마시면서요. 3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4주째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2개월 후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답니다. 밤에 잘 주무시니까 낮에 활력이 생겼어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즐거워졌고 집안일도 거뜬했습니다. 얼굴 붓기도 사라지고 다리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지금 이분은 전기장판을 한 겨울에 딱 한 달 정도만 쓰신답니다. 그것도 잠들기 전 30분만요. 나머지는 이불과 양말로 충분하다고 하세요. 이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어렵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컸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장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용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밤새 켜두고 최고 온도로 쓰고 몸에 직접 닿게 하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체온 조절이 안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다리가 붓고 저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낮에 멍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짧은 시간만 쓰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직접 접촉을 피하면 충분히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뜨거울수록 좋다는 생각이었고 올바른 관리는 적당히 짧게 쓰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수면의 질은 계속 나빠지지만 조금만 바꿔도 아침 컨디션과 낮 활력이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이겁니다. 오늘 밤 전기장판을 눈 감기 전에 꺼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몸이 어떤지 체크해 보세요. 2주만 해보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수면을 방해하는 또 다른 습관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